연애를 하신 적은 있는. 연애를 크게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너무 충격적이긴 엄마 한데. 아빠까지 선거운동에 뭐 동원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하기에요. 장인 장모도 데리고 나올 사람. 그럼 마음이 흔들린다고. 우리 엄마 아빠 안 돼. 본격 청년 편향 방송. 국힙 없는 판타지. 맛돌이 밥 반찬 같은 정치 예능 청년 만찬 시작합니다. 우! 아마 방송 알람 보고 왜 박시용 TV에 박시용이 아닌 이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나타났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 코너는 지방선거 특집으로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2030 선거 특집 방송이고요. 저희 청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들을 조금 짚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2030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 봐도 이제 20대 30대로 보이는 젊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20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이제 허위사실이 되니 우리 나이 순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몇 살 같아 보이시나요? 23? 23? 27? 27? 윤나이 기준인가요? 네, 저는 2001년생 24살, 지금 세대 커뮤니케이터 세커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시영 컨설팅에서 정치 컨설팅하고 있는 정치 컨설턴트 33살 이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베펫의 서명운동 받았었고요. 92년생 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만 보면 20대 약간 제 친구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 첫날부터 야부 방송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건가요? 나 마음이 살짝 울렸어 지금. 진짜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태훈이 형보다 더 노안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완전 제 친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홍보 영상이 이제 브이로그 형태로 한참 이제 2030 SNS에서 많이 퍼졌던 셋컷 브이로그 영상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 3명이 그 시간대에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녹화해가지고 이제 같이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음성이 안 들어가요. 나 네. 음성이 안 들어가잖아. 찍었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SNS를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포맷이 네. 뭔지 아는데 혼자 계속 뭘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조금 인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2030이 아닌 네. 사람이 껴서 네. 영포티다. 네, 영포티일 수 있다. 30대이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저희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밥친구처럼 찾아갈 예정이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 반응이 안 좋으면 일화만 하고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주 토요일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댓글도 부탁드려요. 근데 진짜 많이 해주시고 많이 달아주셔야 저희가 생존합니다. 저 그럼요. 언제든지 파리 목숨처럼 잘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가 자기소개를 마쳤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이제 극우하고 이제 혐오 때리기 전문 패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들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세2의 빌런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빌런 토론은 사실 제가 한 끔찍했어요. 30분 보다가 네. 이거 잠깐 중단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전한길과 네. 이제 이준석의 이제 세2의 빌런 토론,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이제 네.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혹시 그 토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요. 야. 제가 보기에 패배자는 저고요. 승리자는 600만 조회수를 올렸던 펜앤마이크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봤습니다. 네, 펜앤마이크를 보면 요즘에 극우 선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채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백지원부터 해가지고 좀 1020들의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지금 마이크를 쥐어주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널인데, 제 주변에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은 친구들도 이 부정선거 토론을 다들 봤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라고 본 거예요. 그 뒤 SNS나 인터넷 같은 데서 소비되는 반응들을 보니까 승자는 없고 둘 다 피해를 입고 가는 걸로. 왜냐면 저도 자유대학이랑 토론하면서 느꼈지만 승자는 이제 없더라고요.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서 조회수가 600만 정도 나왔으니까 돈 정도 많이 번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이 펜앤마이크가 일단 종로에 있다라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펜앤마이크가 네. 어디 있냐면 진보당 당사 아, 8층에 있어요. 어? 그래서 같은 건물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못해요. 원래 그러네요. 그 건물에 자유통일당 서울시당 당사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거긴 이사를 갔고 네. 이제 저희 둘만 남아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건물주께서 굉장히 좀 예. 열린 분이셨다. 열린 건지 아니면 똑똑한 건지 이념을 모르겠지만 넘나군요. 전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예. 분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그 층도 가보셨나요? 그 사무실? 층도 가봤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냥 뭐 입구 안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 별 사람들이 와서 다 그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요. 네. 저는 이 토론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면서 네. 이 토론에서 도대체 누가 승자일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처음부터 토론회를 이끌어가는 이 프레임을 이준석이 먼저 잡았구나.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아니다와 이제 부정선거가 맞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준석이 질문하고 그리고 전환길이 이거를 조금 이제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방어하는 이런 태세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공을 이준석이 잡으면서 이준석이 승자구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질문마다 계속 답변이 다 막히는. 아. 심지어 이제 우리 1대1 맞짱이 있는 갑자기 4명 데리고 나오는 뭐 이런 굉장히 기이한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이 이건 이겼네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준석의 뒤끝이 좀 나오는데 네. 3월 2일에 부정선거 팩트체크 사이트를 연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건 이준석이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찌질하다. 굳이 이거를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예. 일일이 그 50 몇 가지에 대한 이 부정선거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다 답변하고 있더라. 네. 여기에서는 진짜 승자가 없구나. 네. 결국 승자는 정말 펜앤드 마이크였다. 하나 확실한 건 윤어게이는 전환길이 승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럼요. 완전히 이제 원래 이준석과 이제 척을 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척을 져가지고 하버드 중국어과라든지 뭐 이런 속설들이 퍼지고 있고 이준석이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끝에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우리 그 여성 패널 그 부정선거론자 분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럼요. 그들이 이제 정치인과 과학자 결합해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게 세계 2차 대전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됐다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500년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500년. 중국 공산당에. 중국 공산당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준석은 대선 후보잖아요. 무려 8% 가까운 득표를 했었던 대선 후보가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토론 가능한 영역으로 올렸다는 게 문제고, 추후 이 부정선거가 사실 망상이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로 완전하게 이미 드러나 있지만, 이준석은 사실 보수의 재건에 자신의 포지션을 상식적인 보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네. 이준석은. 근데 사실 상식적인 포지션으로 자신을 만들고 보수의 재편에 자기가 좀 중심에 서겠다. 네. 이런 야욕이 보이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당한 시청자들이 계속 본 거잖아요. 이게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30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2030이 상당히 많이 봤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게 많이 들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10대도 많이 네. 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뭔가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네.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2시간을 본 사람과 이제 30분을 보는 사람의 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두 분의 지인 중에 이제 윤어게인과 그리고 이제 이준석 지지자가 있나, 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주변엔 윤어게인은 없어요. 이준석 지지자들은 저희 주변에서는 이준석을 안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윤어기는 없다. 윤어게인까지는 아니고 네. 계엄을 왜 똑바로 안 했냐. 똑바로 안 했냐. 오. 할 거면 똑바로 네. 했어야지. 멍청한 윤석열이 보수를 다 망쳤다. 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상의 윤어게인들 다 숙청하신 걸로 되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걸로 친구 관계를 끊지는 네. 혹시 그럼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차단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윤어게인에 빠져간다는 건 저도 느꼈거든요. 뭐 그 친구가 자유대학 팔로우하고 있었고 뭐 다 좋아요 누르길래 얘가 왜 이럴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준석 찍은 사람이나 윤석열 찍었던 사람 많죠.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건 확실히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민주당을 찍으면 반가워요. 진보당을 찍으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사회에 관심이 많구나 라든지, 그거 아니고서야 민주당 찍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10, 20, 30 남성 사회에서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거는 완전한 비주류가 된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발화를 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카이스트에서 수학 동아리를 하는 제 후배의 지인이 있는데 동아리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준석을 찍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주변에서 너 어떻게 이준석을 찍을 수 있냐. 배신자다. 김문수를 찍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제가 33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30살 초반에 이제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소개팅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소개팅도 하다 보면 예. 이제 점점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꾸 막 이념이 안 맞아. 근데 당시에는 제가 국회에서 이제 네. 민주당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념이 네.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 네. 없잖아요. 일단 이념부터 좀 거르고 보면 이게 그다음부터 점점 이렇게 누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의 양심을 좀 꺾고 네. 제가 조선일보 기자와 소개팅을 한번 하게 된 이야. 거예요. 네네네.
일단 제가 하게 된 이유, 굳이 제가 그 이념까지 꺾어가면서 해본 이유는 네. 그래도 기자인데 기자 정신이 있지 않을까. 예. 저널리즘. 네, 그럼 네. 저널리즘. 그럼 약간의 이제 윤리적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네. 두 번째로 잘생겼더라. 어. 사실 진짜 예뻐. 진짜 예쁜데 막 윤어게인이야. 네. 진짜 예쁜데 좀 이준석 지지자야. 네. 물론 이건 좀 네. 너무 극단적이긴 네, 갑자기 하지만. 총구를 저희한테 돌리시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네. 했고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그려주시죠. 이게 밥 반찬으로 제일 재밌어. 네. 잘 되지 않았지만. 네. 점점 내 이념이 맞는 내 또래 친구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 예. 그래서 이런 극단적 선택지까지 좀 찾아가게 됐었지만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고 저는 네. 이제 민주당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막 소개팅 나갈 때 지금은 뭐 박시영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왜 그런 우리 거보다. 대박시영 컨설팅을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시영 컨설팅이 어느 정당에 가깝다 이걸 알면 그건 정치 고고고 관여층이고 맞아요. 보통 이제 잘 모르는데 그 국회에 계실 때는 어디 국회의원실에 있다, 어디 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일단 보좌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속이고 들어가요. 숨겼다. 일단 숨겨. 일단 여러분 숨기고. 이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당당하게 이게 국회에서 현실이에요. 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이제 뭐 그냥 국회 공무원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네. 이제 세밀한 저만의 질문으로 이제 네. 사상 검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네. 차근차근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과는 된다 안 된다가. 맞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33살에 결혼하지 못한 채 이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태훈이 형은 이념 다른 사람 연애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항상 당 안에서 만나셨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사랑이 근데 이제 딱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네. 정도 범위. 저는 민주당까지가 사실 한계예요. 예. 그럼 녹색당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녹색당은 저희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예. 저희의 왼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 연애를 오른쪽으로는 하신 적은 있는 걸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애를 크게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방송이 네. 이게 다른 방송에 비해 조금 네. 이제 왁구베리가 네. 이제 뛰어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이제 본인만 쓱 피해가려고 네. 그렇지. 자꾸 이렇게 저희를 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념이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무색 무취는 만나본 적이 있죠. 무슨 그러니까 그 친구의 본심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한테는 적어도 난 잘 몰라서 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는 사람들. 저는 보통 그래도 저보다 더 진보적인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그래서 큰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윤석열 선고일 때 인터뷰 때문에 대법원 앞에 나갔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떠가지고 심심해서 윤어게인 집회에 한번 놀러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서부터 집회가 시작돼서 횡단보도가 끝나는 그 지점부터 어떤 정말 젊은 여성분이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고 5분 동안 저한테 눈을 안 떼는 거예요. 뭐지? 알아본 거죠. 집회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부터 저를 마치 무슨 못 볼 걸 본 것처럼 그냥 5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며. 네. 근데 노려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채로 5분에서 10분 동안 저희가 어디로 이동해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내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치. 뭐 하면서 더 위험한 일이 생겼다 해서 못 갔는데 그 친구가 진짜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정치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만났다 하면 관심도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사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윤어게인 집회에서 그렇게 흔들면서 그 사람은 또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제가. 그런 채로 만나고 저도 그 사람 무서워하는 채로 만나니까 되게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우면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상은 만날 수 없죠. 근데 캠퍼스에서 그런 만났으면 거였죠. 만났다?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사귀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캠퍼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윤어게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잖아. 네. 그리고 세대 커뮤니케이터라는 네. 것도 알게 될 거잖아. 예. 근데 그럼 전 절대 못 만나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절대 못 만나는데 만약에 제가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어게인은 조금 많이 요즘 걸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정당 지지도
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륜과 절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로 확 떨어졌는데 이제 거의 윤어게인 세력이 이제 거의 10%에서 이제 17%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어림잡아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2030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해보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윤어게인 지지자가 그렇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윤어게인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못해라는 생각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개혁신당 지지율을 한번 보면요. 2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개혁신당 지지율이에요. 네. 그래서 쭉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지지율이 확 튀었을 때의 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22대 총선이 끝난 1주 뒤 여론조사에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7.1% 그리고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10.8%의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1대 대선 이제 1주 전 이때를 보면 이제 20대 지지율이 28.6% 그리고 30대 지지율이 13.9%로 이 선거 때마다 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보면 이 개혁신당이 선거 때만 이제 혐오 그리고 음모 그리고 이제 막 나쁜 말과 막 갈라치기 이런 걸로 네. 이때 지지율을 선거 때 쫙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눈을 가리고 네.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을 했다가 네.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쭉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그때는 네. 이제 청년이 좀 안중에 없는 거죠. 네. 또 선거 때 되면 또 결집하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2030에 이제 갈라치기 하듯이 이야기를 네. 하면서 표를 또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또 매번 선거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계속해서 우리 정치권에 남아있는 게 맞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2030을 이런 이념적인 잘못된 길들로 물들이면서 우리들의 이제 연애권을 막는 것이 막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이제 코너로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윤어게인 남사친과 이준석이 롤모델인 남사친이 만약에 내게 고백을 했을 때 전 지구상에 남은 단 남자라고는 이 두 사람밖에 없을 때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가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한 룰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을 정하고 저를 각 입장에 맞는 그 의견으로 저를 설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각 두 사람의 이제 선택지가 겹칠 경우에는 룰렛으로 선택지를 정하려고 하고요. 저를 설득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인형을 하나씩 부여해서 인형을 많이 획득한 패널에게 특급 포상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급 포상은 방송 마지막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밸런스 게임은 되도록 매 회차마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저희 청년만찬에서 이런 밸런스 게임의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 댓글에서 한두 분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 박시영TV 키링과 온라인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쇼핑몰 3,000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을 좀 선택을 해볼까요? 네, 윤어게인 남사친과 사귀어야 된다. 아니다. 이준석이 롤모델인 남자친구와 사귀어야 된다. 저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윤어게인 남사친이 낫다. 주변에 윤어게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윤어게인 남사친이 낫다. 윤어게인 남사친이 낫다. 연애 상대로서는. 저는 이준석이 롤모델인 남사친이 낫다라고 이거 좀 생각해서 의외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치열하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어게인은 지금 신천지 통일교와 거의 같아요. 뭐냐면요. 포교를 해요. 자, 우리 윤석열이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야. 그래서 계엄령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포교를 하고 보수 의견이 맞아. 우리가 맞아. 이재명을 쫓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나랑 같이 오프라인 집회 나가자. 우리 같이 태극기를 들자. 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멸공하자고 한단 말이야. 멸공까지. 예. 근데 이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애인 혹은 이런 삶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랑은 빨리 절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어게인 남사친 절대 안 된다. 제가 반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되는 이유인데요. 네. 이준석을 좋아하는 남사친이 아니에요. 이준석이 롤모델인 남사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제일 피곤하고 힘든 게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연애 관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죽자사자 토론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준석 봐봐요. 부정선거 토론하지. 이거 토론하지. 저거 토론하지. 저거 토론하지. 네. 이준석이 롤모델이라는 거는 연애하는 내내 토론을 계속해야 된다. 내 말이 틀렸는지 반박해봐. 내 말이 뭐가 틀렸는지 틀렸는지 계속 육하원칙으로 반박할 반박해봐. 그렇지. 근데 토론을 하는 거랑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랑 혜연아 다시 네. 들어봐. 진짜 그게 아니야. 내 네. 얘기 한 번만 들어봐. 만약에 한 내가 시간. 그래도 나는 계엄은 아닌 것 같고 윤어게인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남친이 그래 너의 입장을 존중할게 라고 윤어게인 남친이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번 집회 나가보면 생각이 네. 달라질 걸. 막. 계속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가 나랑 같이 광화문에 나가길 기도할게. 만약에 이런다면 차라리 토론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뭐 롤모델로 삼으면 무조건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당장 집회 나가야 돼. 라고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좀 싸가지는 없겠죠. 그 좀 한 대 쥐어받고 싶겠죠. 근데 사이비 종교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이 갈등을 피하지 않는 남자친구와 갈등을 피하는 척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전혀 굽히지 않는 남자친구. 네. 이게 좀 어떤 게 더 피곤할까 싶으면 잠시만요. 일단 여기서 너무 제가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롤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준석 뭡니까? 마삼중 마이너스 네. 3선 중진. 그러니까 네. 선거를 3번씩이나 나가고 12년 넘게 계속 정치한다고 수입도 없고 불안정하고 계속 매스컴 나가서 욕먹고 이준석 여자친구라고 계속 거댈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준석을 좋아하고 윤호개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개인이죠. 하지만 이준석이 롤모델인 사람은 공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당히 피곤해지죠. 아, 잠깐만. 개혁신당에 입당한 사람이었어요? 롤모델이니까. 네, 이거 딱 정해주십시오. 아, 그쵸. 개혁신당의 정당인인가요? 그럼요. 아, 정당이죠. 정당이다. 롤모델. 이번 그러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예요. 윤호개인도 자유와 혁신 그럼요. 정당인가요? 그럼 당원인 아, 예. 거고 후원도에. 여기는 후원도에.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네. 거예요. 예를 아, 들면. 근데 이준석은 돈 달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홍보할 때도 단돈 뭐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 했는데 윤호개인은 돈을 가져가요. 사이비 종교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환길이 나가서 우리 건국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펀드하는데 내 남친이 거기다가 100만 원, 200만 원씩 투척하고 전광훈이 우리 광화문 집회해야 된다고 강남에 교회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막 100만 원씩 보내고 이러면 차라리 지방선거 출마 한번 하는 게 낫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윤호개인 그 스레더랑 대화를 좀 깊게 나눠본 적이 있어요. 마침 여자분이었는데 깊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혹시 여자라서 깊게 대화를 아니요. 그게 저는 혹시 얼굴을 5분 윤호개인이던 동안 쳐다보면. 아니에요. 그 윤호개인이든 누구든 저는 말이 통하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네. 말이 통하는 윤호개인 아주 귀해요. 네. 근데 어쨌든 말이 통하는 윤호개인이었기 때문에 대화를 깊게 해봤는데 딱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딱 하나. 거기서 벗어나게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더 낫다. 정치꾼이 돼서 10년 예. 동안 방랑자로 사는 것보다. 네, 중요한 건요. 제 주변에 개혁신당 당직자들 이준석이랑 정말 친했던 같이 일했던 사람들 지금 탈당하고 다 뛰쳐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에 지금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이준석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준석은 맛보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이준석이 롤모델이어도 이준석이랑 같이 있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윤호개인은 지금 윤석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이 됐단 말이에요. 우린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호개인이 끝나려면 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안 믿잖아요. 이러면 윤호개인을 둔 남친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윤호개인을 신앙처럼 모실 수가 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윤호개인 남사친이라고 하면 사나이가 계엄령도 할 수 있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사나이가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네네. 나중에 강압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가부장적일 것 같다. 네, 되게 예. 가부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준석이 롤모델인 그 남자친구 저한테 시끄러 임마 이럴 것 같아요. 약간 뭐 더치페이하고. 근데 50원 단위로. 엄청 칼같이 하는 네. 진짜 엄청 칼같이 네. 그 카카오톡으로 네. 그 다 n분의 1 정산해가지고 33원까지 받아내는 거야. 네네네. 좀 뭔가 그런 느낌. 근데 뭔가 두 분 다 설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네. 이제 지구상에 남은 사람은 이제 둘밖에 없으니 예. 내 얼굴이 이제 공개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네. 이 돈과 얼굴 중에 이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출마해도 돈 들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가 나은가. 근데 출마는 99만 원밖에 안 한다고 개혁신당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말이 그렇지. 출마하면 그렇지. 돈이 한두 푼입니까? 나무심으로 가가지고 네. 그 식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고 식자비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네. 최후의 변론을 해보고 선택을 최후의 해보도록 변론이요? 할까요? 아니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내 여동생이 만약에 둘 중 하나만 만나야 된다고 하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윤호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 윤호개인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준석이 롤모델인 게 최악 중에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 인물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정치 행보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길게 갑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더 정치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 남은 인생이 계속 고달파질 거예요. 그래서 내 여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골랐습니다. 감동입니다. 지금 마음이 좀 울릴 뻔했어요. 네. 저 요즘에 윤호개인 사에서 뭐가 있냐면 내 애인을 윤호개인으로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애국 커플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고 커플들끼리 뭐 포토그레이 같은데 사진 찍은 다음에 올리면서 우리는 애국 커플. 그것도 역시 본인의 얼굴을 SNS에 공개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전 제 주변에 이준석 옆에서 정치하면서 1년 이상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 결국 버려지나요? 아니 본인이 버립니다. 본인이 이준석 맛보고 다시는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탈당하거나 아니면 개혁신당 활동을 접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길어야 1, 2년입니다. 근데 윤어게이는 지금 1, 2년? 5년에서 10년은 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띠면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쓸데없이 열띠였어요. 원래 이렇게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이 맞아요. 가장 즐거운 코미디이기 근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준석이든 윤어게인이든 지금 이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이 이렇다니. 근데 일단 어쨌든 지구상에 이제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차라리 이준석이 롤모델인 남자친구. 아니 제가 정말 너무 고민스러운 게 처음에는 이제 태훈님이 뭐 여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여동생이 성급하다가 네. 계속 끌려다니면서 막 이준석의 여자친구 엘량입니다 그거 하면서 고색이야. 마이크 잡으세요 하면서 계속 네. 마이크를 막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뭐 너무 엄마 충격적이긴 아빠까지 한데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사람이라고. 저 엄마 아빠 얘기하기에요. 그래서 장인 장모도 데리고 나올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우리 엄마 아빠 안 돼.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더 싫었어요.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인증하는 거. 그니까요. 끊임없이 그럼 계속 예. 커뮤니티 들어가서 내 여자친구가 오늘 처음에는 이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맞아, 이 매주 맞아. 일요일에 나와서 이제 네. 돈까지 낸다. 네. 심지어 막 얼마 낸다 이러면서 계속 맞아요. 막 끊임없이 막 통장 막 잔고 인증해 막. 그게 자랑일 거예요. 나중에는 만약에 저까지 물들면 네. 온 가족이 이제 풍비박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며 수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쪼꼬미 인형을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귀여운데요. 네. 많이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이제 정민철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꼭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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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려요.